어제보다 오늘 더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려는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겨울옷보다는 가을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겨울옷을 입기 시작하면 정말 겨울이 올 것만 같아서요. 겨울은 한 번 오면 너무 오래 가니까 저에게 참 힘든 계절이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좋은 문학작품들이 너무나 많아서 긴 겨울밤을 잘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천변풍경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참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 단편도 많고 장편도 많죠. 저는 작가님의 단편들이 장편만큼이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늘 재미있는 소재와 놀랄만한 결론으로 독자를 즐겁게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작품 또한 그렇습니다. 저랑 감상하시면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변풍경 박완서. 입동 무렵의 새벽 4시 반은 오밤중 같았다. 배우성 씨는 현관문 앞에서 버릇처럼 겁을 먹고 망설였다. 경첩에 이상이 생겼는지 현관문은 요새 여닫을 때마다 끼익 거의 동물적인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배우성 씨의 망설임은 별로 오래가지 못했다. 가래처럼 불쾌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로 목구멍을 그르렁거리며 그러나 밤손님처럼 비굴하고도 용의주도하게 문의 고약한 버릇과의 타협을 시도했다. 끼익 소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그의 몸통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너비를 열고 다시 닫는 동안이 한없이 오래 걸렸다. 그 오랜 동안 그의 참을성은 실로 위태위태하다. 가까스로 실수를 면한다. 그래도 그는 현관문에 문을 대고 한동안 집안의 변함없는 정적에 귀 기울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수 없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아직도 그의 한숨엔 분노의 찌꺼기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조금씩 섞여 있다. 그의 며느리 정란 여사는 자칭 허약하고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다른 까다로운 신경을 고귀한 신분의 표시처럼 스스로 애지중지하는 한편 가족들의 무신경과 둔감을 경멸했다. 그녀는 가족들로부터 각별히 조심스럽게 대접받기를 원했고 특히 자신의 새벽의 안면이 보호받기를 강경하게 요구했다. 새벽잠을 설치고 나면 온종일 신경이 곤두서고 두통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제 체질 아시죠? 남들처럼 쿨쿨 낮잠이나 잘 수 있는 편한 성미도 못 되고 하루를 고스란히 엉망으로 만들고 나면 저녁엔 아이들 코 씻길 기운 하나 안 나만하고 신경만 가닥가닥 예민해져서 남편이고 뭐고 온통 미운 점, 못난 구석만 보여서 미치겠다니까요. 언젠가 배탈이 난 제 남편의 화장실 출입으로 새벽잠을 설쳤다는 정란 여사가 저녁 식탁에서 그릇을 밀어붙이면서 남편을 닭달질하던 소리였다. 이래놓으니 배우성 씨에게 있어서 이 집의 새벽 정적은 사뭇 전전긍긍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아침마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노여나는 일에 지략과 용기와 모험심마저 걸었다. 대문은 현관문에서 한참 떨어져 있을 뿐더러 대문에 달린 작은 출입문은 현관문보다 훨씬 고분고분했다. 배우성 씨의 조그마한 마음을 어루만지듯이 녹슨 소리를 미미하게 내면서 부드럽게 열렸다. 그러나 그 문이 참으로 기특한 까닭은 닫을 때 나는 짧고 영악한 쇳소리에 있었다. 찰칵. 배우성 씨는 매번 그 소리에 감지덕지했고 그 소리를 사랑했다. 만약 그 출입문이 찰칵하며 안으로 저절로 잠기는 자동장치가 없었다면 제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용기로도 정란 여사가 장악한 그 확고한 정적을 벗어날 길은 없으리라.
배우성 씨는 나이 지긋한 사람다운 조심성으로 요새 흔해 빠진 모든 자동 장치를 일단 의심하고 경원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자동문은 예외였다. 그 자동문이 있음으로 해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의 그 긴 미명의 시간을 오로지 며느리가 포고한 정적에 아부하기 위해 기침과 오줌을 참고 차 마시고 싶은 것도 라디오 틀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깨어서도 자는 척 숨을 죽여야 하는 굴욕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배우성 씨는 어깨에 맨 랜턴을 추슬렸다. 그러나 켤 필요는 없었다. 골목 어귀에 외등이 있어서 골목 안은 하얀 달만큼은 훤했다. 그는 거기 길게 누운 자신의 그림자가 가지친 고목의 그림자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엄습한 자신의 늙음과 대탈출처럼 어렵게 감행한 아침 산책이 함께 초라하고 불쌍해서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남루처럼 끌며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외등 밑을 지나자 그림자가 앞서면서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매무실을 고치듯이 그림자를 보면서 축 처진 어깨를 추스르기도 하고 흐느적대는 걸음걸이에 우쭐우쭐 헛된 기운을 내보기도 했다. 그러나 허세는 겉돌고 쓸쓸함만이 속속들이 사무쳤다. 한 길로 나오자마자 맞은편 골목에서 나온 택시의 헤드라이트가 배우성 씨를 정면으로 비추었다. 강렬한 빛이었다. 소매와 바지 양편 솔기에 두 가닥의 흰 줄이 든 벽돌색 트레이닝과 붉은 줄이 있는 흰 농구화와 카키색 등산모 차림의 배우성 씨의 모습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이게 무슨 꼴이람? 망신살이 뻗쳐도 분수가 있지. 그는 까닭없이 창피해서 빛을 가리는 신용으로 손을 내저으며 우왕좌왕했다. 이걸로 하세요.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얼핏 보면 야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세련된 빛깔이라고요. 비록 이런 꼬임에 솔깃했다고는 하지만 자기 눈에도 그럴듯해 사입었고 벌써 며칠째 새벽마다 입어온 옷이건만 새삼스럽게 누가 그를 망신 주기 위해 일부러 몰래 그렇게 입혀놓은 옷처럼 눈설고 무럭무럭 노엽기조차 했다. 첫 손님이 된 줄 알고 서행으로 접근하던 택시도 그런 복장을 확인하자 커브를 틀어 시내 쪽으로 속도를 냈다. 배우성 씨는 그 무턱대고 현란한 옷이 어둠에 묻힌 후에도 늙어 버림받은 어릿광대처럼 참담해져서 방향 감각이 마비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저벅저벅 귀에 익은 발자국 소리와 함께 약이 다 됐는지 불그죽죽하게 사위어가는 플래시 불빛이 그의 어깨로부터 발끝까지 훑어버리고 나서 꺼졌다. 일찍 나오셨습니다, 배 교수님. 아, 네, 조 의원이야말로. 밤새 별거 없으셨죠, 배 교수님. 하여튼 배 교수님은 시계시라니까. 조 의원이야말로. 어제는 배 교수님 먼저 하산하시게 하고 저희들끼리만 처져서 혹시 기분 상하지 않으셨는지요? 원 벌 말씀을. 제가 1~2살 먹은 어린애입니까? 늙으면 애 된다고들 하납니까? 어제 저희들끼리 처져서 한 뒷공론질도 꼭 아이들 입씨름 같았다니까요. 아마 제 흉들을 보셨는가 보죠? 조 의원의 말투가 꼭 고자질이 하고 싶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입이 싼 여편네의 그것처럼 보들보들하고 감칠맛 있어지는 바람에 배우성 씨도 문득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고 말았다. 아, 아닙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교양없는 늙은이 취급을 하시다니. 어제 제가 애쓴 보람도 없이 정말 섭섭한데요. 조 의원이 실쭉해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어제 그들끼리만 가졌던 어떤 모임에 대한 배우성 씨의 궁금증을 고삐처럼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조 의원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의기양양해 보였다. 배우성 씨는 까닭없이 그게 싫었지만 그런 내색 안 하고 짐짓 궁금해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담 마음 놓고 여쭤봐야겠군요. 저를 따돌리고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나누셨게요? 저 봐, 배 교수님이 어제 노여워도 단단히 노여우셨던 거야.
별걸 다 가지고 재밌어하는 조 의원에 대해 배우성 씨는 신트림처럼 울컥 늙은이란 상대할 게 못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처량한 건 거기라도 맞장구를 쳐야 하는 자신의 처지다 싶어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배우성 씨를 달래듯이 그러나 야금야금 아껴가며 조 의원은 어제 일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배 교수님도 대강은 짐작을 하셨겠지만 어제 일은 제가 주동자였지요. 제 눈짓 하나로 우리 백수회 회원들이 전원 슬금슬금 처져서 차 한 잔씩 더 하면서 중대사를 의결했는데 그 중대사라는 게 바로 배 교수님에 관한 건이었다 이 말씀이야. 축하합니다, 배 교수님. 조 의원이 벼랑간 코미디언처럼 부자연스럽게 들뜬 소리로 외치면서 손을 내밀었다. 배우성 씨는 얼떨결에 그 손을 잡으면서 물었다. 축하라니요? 모를 일이구먼요. 배 교수님이 우리 백수의 회원이 되셨거든요. 제가 제안을 해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배 교수님이야 물론 회원 자격이 충분하니까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가끔 그렇지 못한 노인들이 회원이 되고 싶어 끼룩끼룩하다 못해 우리 회원 중 귀가 여린 회원을 붙들고 은근히 입회 청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였지만 어림이나 있는 소리입니까? 우리 백수회는 특히 회원 자격에 대해 까다로우니까요. 아니, 오래 살고 싶은 늙은이란 자격 말고 딴 무슨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배우성 씨는 처음부터 백수회란 명칭이 싫었고 따라서 백수회원이 되고 싶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심드렁하니 야유조로 대꾸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눈치도 없이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배 교수님이 우리 백수회를 모욕하시다니. 배 교수님이 천만다행 어제 날짜로 우리 회원이 되셨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배 교수님이 아무리 점잖은 어른이라도 저한테 망신 한번 톡톡히 당하셨을걸요. 우리 백수회는 말씀이야. 회원 자격으로 단지 회원이 지녔던 사회적 지위 하나만 본다 이 말씀이야. 조 의원이 하도 목청을 돋우는 바람에 배우성 씨는 자기가 혹시 귀가 먹은 게 아닐까 하는 새로운 의구심에 사로잡힐 지경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실한 건 자신이 도저히 늙은이이길 그만둘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었다. 그는 그게 발을 동동 구르고 싶게 억울했지만 발뺌할 방도는 없었다. 사회적 지위요? 배우성 씨는 무식쟁이가 문자 쓰듯이 어눌하고 공허하게 반문했다. 네, 우린 금전 따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요. 금전으로 자격을 쳤으면야 김영감 같은 이도 벌써 우리 회원이 됐게요. 김영감 아시죠? 툭하면 코피나 계란 반죽으로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선심 쓰고 가끔 하산할 때 아들이 자가용으로 암자 있는 데까지 마중을 오게 해서 은근히 돈푼이나 있는 데다 또 효자 아들 둔 세도까지 부리는 영감 말이에요. 아직도 날 밝기 전이었다. 익숙한 길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전지약을 아끼는 마음도 없지 않아서 둘 다 플래시를 끈 채지만 배우성 씨는 조 의원의 얼굴에 얼룩진 질투심을 역력히 본 것처럼 느끼면서 못 볼 것을 본 듯 제풀에 무안해서 외면하고 대답했다. 네, 아다마다요. 저도 몇 번 그분한테 코피를 얻어먹은 적이 있는걸요. 언제고 저도 한번 대접을 해야겠다 싶긴 한데 좀처럼 그럴 기회를 안 주더군요. 글쎄 그 영감이 그렇다니까요. 어디 코피뿐인 줄 아세요? 집들이다, 혼인이다, 생일이다 해서 툭 하면 약수터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먹이길 좋아하는데 알고 보면 그 속셈이 음흉하거든요. 음흉해봤댔자 자식 자랑, 집 자랑이겠죠 뭐. 늙음하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글쎄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개별적으로 각별히 친한 척 간곡하게 초대를 해서 가보면 하고 많은 약수터 친구 중에서 우리 백수의 회원만 골라 잡아서 초대를 했더라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속 들여다뵈는 짓이죠 뭐. 속 들여다뵈다니요? 백수의 회원들을 특별히 좋아한 것 말고 딴 뜻이 있었단 말씀인가요? 아무래면요.
그러니까 음흉하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회원이 되려는 일종의 입회 운동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될 뻔이나 한 소립니까? 그 영감 장돌뱅이 출신이거든요. 방산시장에서 땅콩 장사부터 시작했다던가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유복하고 선량하고 점잖아 뵈는 노인이던데요. 왕년에 돈은 좀 벌어 놓았나 봅디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도 있듯이 돈 가지고 누군들 그쯤이야 눈가림을 못하겠어요. 암만 해도 전 납득이 잘 안 가는군요. 백수회란 모임이 그렇게까지 배타적이어야 하는 까닭이. 배타적이라뇨. 그건 배 교수님의 오해입니다. 정식 회원만 안 시켜줬다 뿐이지 김영감하고도 얼마나 잘 어울린다고요. 기회만 있으면 한턱 쓰고 싶어하는 그 영감의 호의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런 일이 뜸할 때면 무슨 건수 없냐고 이쪽에서 조르기까지 하는걸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쯤 되면 그 영감 나일롱 회원쯤은 된 셈이죠. 숨이 찬지 빈 병에 입김을 불어넣을 때 나는 소리 같은 조 의원의 웃음소리가 가닥가닥 끊겼다. 길은 이제 인가를 벗어나 산속으로 파고들면서 울퉁불퉁한 오르막길로 변하고 있었다. 우수수 우수수 겨울숲이 새벽바람에 떠는 시리고 건조한 소리가 들렸다. 간유리처럼 불투명하나 희뿌연 하늘이 잎 떨군 나무 가장귀 사이로 섬세하게 무늬져 보기 좋았다. 백수의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배우성 씨는 궁금하지도 않은 걸 다만 화제를 잇기 위해 물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뜀박질 걸음걸음이 조급하게 그들을 스쳐 앞지르기도 했다. 배 교수님까지 14명이 되는군요. 왕년의 사회적인 지위를 봐서라도 어중이 떠중이 함부로 어울릴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 의원은 그 14명을 일일이 열거하기 시작했다. 황 사장, 김 박사, 강 판사, 안 교장, 조 차관, 박 회장, 유 국장, 김 사장, 이 이사, 이 원장, 오 청장, 노 여사 등등. 이름은 생략되고 성은 희석되고 사회적 지위만이 끈끈하게 농축되어 배우성 씨의 귀에 덮개가 되어 눌어붙었다. 너무도 짐작한 대로여서 배우성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상쩍은 암자가 서너 군데, 지렁이 오줌처럼 가냘픈 약수가 한 군데에 있는 야트막한 등성이인 이 도시 속의 녹지대는 구차한 대로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산책로였다. 특히 새벽녘엔 신식 건강관리법에 눈뜬 극성스러운 노인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한자리에 모아본 적은 없지만 날 밝을 무렵을 전후한 서너 시간 사이에 그곳을 거쳐가는 노인들은 줄잡아도 300명은 될 것 같았다. 1000명은 될 거라고 보는 이도 있었다. 여북해야 천막을 치고 석유풍로에다 약수를 끓여서 커피를 타서 파는 간이다방이 새벽에만 영업을 하건만도 5 식구 밥은 얻어먹는다고 했다. 그 소문 때문에 삶은 계란 장수, 잣죽 장수, 당근즙 장수까지 생겼지만 간이다방한테 흡수되기도 하고 아주 없어지기도 해서 오래가지 못했다. 아무튼 이런저런 장수들 때문에 약수터 주변은 그곳이 산책의 종점인 노인네들한테뿐 아니라 그 등성이를 넘는 청장년들한테도 을에 머물렀다가는 휴게소 구실을 했다. 자연히 같은 시간에 만나는 몇몇 사람끼리는 가벼운 잡담이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식구들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만큼 친숙해지고 최소한도 눈인사 정도는 나눌 만한 안면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고정적인 산책객이 된 지 얼마 안 된 신참인데다 부침성도 별로 없는 배우성 씨의 경우가 그랬으니 고참에다 오지랖 넓은 조 의원의 약수터 사교의 범위는 짐작할 만했다. 그러나 그 내역을 그 정도라도 듣긴 오늘이 처음이었다. 조 의원한테 백수회란 모임 얘기를 듣자마자 배우성 씨는 곧 짐작이 가는 얼굴들이 있었다. 약수터에서의 만남은
목욕탕에서 만남과도 같아서 세속의 군더더기를 떨어버린 단출하고도 평등한 게 일반적이었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늙은이들이 있어 번번이 눈에 거슬렸었다. 그들은 저희끼리 큰 소리로 사장이니 청장이니 차관이니 하는 고급인 내외적인 지위로 호칭을 삼아서 우선 남의 이목을 끌었고 그리고 나선 마치 물의 기름처럼 당연히 그런 호칭이 없는 어중이 떠중이 위에서 처지나려 들었다. 그런 고급의 호칭은 물론 그들이 아득한 과거의 것이었고 과거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시기의 것일 뿐 현재의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마치 뱃속에서부터 국회의원이었던 것처럼 그 방면의 사정이라면 도맡아서 아는 체 하는 조 의원만 해도 그가 국회의원이었던 적은 단 한 번, 그것도 5.16 전의 한 달 동안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을 뺀 나머지 그의 삶의 행적에 대해 약수터 친구 따위가 짐작할 만한 단서를 내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배우성 씨는 약수터에서 만난 이런저런 노인네들 중 그런 노인들도 있다는 데 대해 무심할 수도 있었다. 실상 쓸쓸한 말년을 자기의 가장 화려했던 절정기의 호칭으로 장식하려는 것쯤 무해무득한 애교로 보아 넘길 수도 애당초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것이지 굳이 탓할 게 못 된다. 그러나 배우성 씨는 그러질 못했다. 그게 꼴 보기 싫은 나머지 겨우 취미 붙인 아침 산책을 그만둬 버릴까 보다고 벼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느라고 자기 역시 그들에 의해 깍듯이 교수님이란 존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도통 무심했었다. 배우성 씨는 또 여지껏 속으로 그들을 마뜩지 않게 여기온 깐으론 그들의 모임에 들은 걸 거절할 결기는 도무지 열 없었다. 다만 여기에도 그런 게 있었군. 여기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없이 어깨를 움츠렸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변덕으로 개인을 씹었다, 삼켰다, 뱉었다 하는 집단의 폭력과 개인의 무력에 대해 이미 체념하고 있었다. 이의 없으시겠죠, 배 교수님? 조 의원이 자신 있게 물었다. 네, 배우성 씨는 이렇게 애매하게 얼버무리면서 조 의원의 촐랑대는 걸음걸이에서 조금 처졌다. 배우성 씨는 조 의원의 이름도 나이도 생각도 여지껏 뭐 해먹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조 의원이 조 의원이라는 게 전부인데 그건 실은 그의 생애의 50분의 1, 아니 70분의 1밖에 안 될지도 모른다. 황 사장, 김 박사, 강 판사, 안 교장, 조 차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좋은 한때가 전 생애를 덮을 만큼 부풀어 오르고 재차 그것들끼리 결합해서 더 큰 간판이 되고 싶어하는 그 끈덕진 힘은 무엇일까? 배우성 씨는 사람들마다의 좋은 한때에 대한 더러운 집착과 집단이라는 것의 터무니없는 허구에 대해 이를 갈아붙이고 싶은 건 신용뿐 어쩔 수 없다는 엄살 쪽으로 편안히 기울고 있었다. 노 여사라고 하셨던가요? 그의 처지는 걸음을 기다리고 서 있는 조 의원 곁으로 다가가며 배우성 씨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물었다. 네, 그러실 줄 알았다니까요. 조 의원은 뜻밖의 반색을 하며 외쳤다. 뭘 말입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첫째 조건으로 삼는 우리 백수회에 노 여사는 실상 회원 자격이 없죠. 배 교수님이 의심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말씀이에요. 아무리 늙은이들의 모임이기로서니 홍일점도 없이 무슨 재미입니까? 그리고 노 여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들들이 쟁쟁하거든요. 장남이 미국서 개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떵떵거리고 산답니다. 둘째 아들은 외교관이고 막내 아들이 아마 작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했지요. 여자가 별 수 있습니까? 자식의 사회적 지위에 의지하는 수밖에요. 알고 보면 본인도 아주 인텔리예요. 나라 여교사 출신이거든요. 영감님은요? 과부예요. 배 교수님은 여지껏 그것도 모르셨던가요? 조 의원의 음성이 느닷없이 탁하고 은근해졌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실 테죠. 그러실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당사자는 이렇게 태평인데 우리끼리 공연히 법석을 떨었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어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배 교수님을 신입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나서 유쾌한 김에 오 청장이 한마디 했거든요. 장차 좋은 일을 또 하나 꾸미라고요. 그 좋은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정말 짐작도 못하겠어요? 이런 양반 봤나? 조 의원이 예의 그 숨찬 소리로 띄엄띄엄 웃으면서 지루하게 뜸을 들이고 나서 말했다. 오 청장 왈, 우리 백수회에 과부 회원이 있어서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마침내 호라비 회원이 생겼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모른다면 우리 회원들은 비인도적이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래 놓으니 너도 나도 노 여사를 배 교수한테 중신 서겠다고 나서게 되고 노 여사는 불그락 푸르락 어쩔 줄을 모르다가 마침내는 배 교수님 입회 동의를 번복까지 하고 나서는 소동을 부렸지 뭡니까? 노 여사 달래느라고 우리들 아주 진땀 뺐습니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제 입회는 당분간 보류하는 쪽으로 하시죠.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이긴 하지만 구원의 손길을 뻗쳐오는가도 싶어서 배우성 씨는 허둥지둥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까지 삐지시다니. 우린 늙었지만 남자예요. 속으로 좋으시면서 겉으로 삐지고 앙탈하는 건 여자들이나 할 짓이 아닙니까? 어저께 노여사 앙탈 부리는 거 보니까 여잔 죽을 때까지 여자더군요. 노여산 그 중에도 제법 톡 쏘는 여자더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치 봐가며 중신 서면 그저 못 내기는 척 당하세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배 교수님. 누굴 귀까지 먹은 줄 아는지 조희성은 배우성 씨 귓전에다 대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저만치 약수터가 보였다. 주로 늙은이들 차지인 샘터 앞 평평한 공터는 이미 붐비고 있었다. 체조를 하는 노인, 줄넘기를 하는 노인, 디스코 비슷한 흉내를 내며 기성을 지르는 노인. 이런 노인들의 가뜩이나 어설픈 동작을 출렁이는 불빛이 핥고 있어서 비현실적인 기괴한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배우성 씨도 곧장 그 와중에 뛰어들었으련만 오늘은 어쩌다 비실비실 기회를 놓치고 둔덕에 가 앉았다. 원래 해프닝이란 자기가 하는 맛이지 구경할 건 못 됐다. 노추의 남무장 같아서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샘터 바로 위 다락같이 생긴 바위에 모신 부처님 앞에 켜놓은 두 개의 촛불과 천막다방의 칸델라 불빛은 이 기괴한 해프닝장에 가장 효과적인 조명 효과를 내고 있었다. 불빛은 자유자재로 너울대며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했다. 배우성 씨가 아침 산책을 시작한 건 기운이 줄고 체중은 늘고부터였으니까 미처 반년도 안 되는 셈이지만 이 샘터가 있는 수풀을 알기는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오자마자였으니 20년은 되었다. 그때만 해도 샘터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 틈에 서였고 하나밖에 없는 암자는 퇴락할 대로 퇴락해서 고색 창연했고 수풀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성긴 편이었으나 풀숲은 무릎이 넘게 깊어서 수풀 속은 완벽하게 으슥했었다. 그때도 배우성 씨는 서재밖에 모르는 골새님이었는데 무슨 바람에 거기까지 가보게 되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곳을 먼 훗날 노후의 산책로로 지목했던 생각은 그 후에도 문득문득 났다. 그가 재작년 구라파 여행 때 빛깔에 반해서 치수 같은 건 미처 요량도 안 해보고 사온 낙타빛 오보를 입어보았더니 길이가 발꿈치에서 찰랑거리는 걸 거울에 비춰보면서도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먼 훗날 노후에 산책할 때 입으리란 생각 때문이었다. 재작년에도 그의 노후는 먼 훗날이었고 산책로는 샘터가 있는 으슥한 수풀이었다. 그는 그 오버의 빛깔뿐 아니라 선이 무딘 것도 마음에 들었었다. 먼 훗날 그는 그 순모 오버를
발 뒤꿈치에서 끌며 선이 무딘 깃을 높이 세우고 제멋대로 자란 백발을 나부끼며 오연한 사색에 잠겨 으슥하되 험하지 않은 수풀을 헤칠 터였다. 그러나 먼 훗날은 어느 날만큼 성큼 다가왔고 그동안 샘터는 메마르고 그 주변은 장터처럼 속화되고 그 역시 낙타빛 오버 대신 주황색 트레이닝을 입은 꼴이 돼 있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잘못된 건 없었다. 실상은 그동안에 잘된 것 천지였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급속하게 신장되어 노인들의 수요가 부쩍 늘고 그 노인들은 배불리 먹고 뜨뜻이 입는 거 외에 건강관리라는 게 따로 있다는데 각성을 해서 너도 나도 아침 산책을 하고 체조를 하고 약수를 마셨다. 약수로 냉수 마찰을 하는 극성스러운 노인까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다. 샘터 주변으로 모이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포교와 영리를 한꺼번에 노리는 암자가 늘어났다. 기존의 암자는 새로 단청을 하고 일제시대의 방공호와 유적이 새로운 암자로 면목을 일신하기도 했다. 암자끼리는 포교보다는 샘터 주변의 영리를 둘러싸고 암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샘터의 천장 노릇을 하는 다락 같은 암석 위에 새로 모신 부처님도 새벽녘에만 영업을 하는 천막다방도 알고 보면 암자끼리의 암투의 결과 생긴 이권의 분배 현상이었다. 역사 깊은 암자에서 샘터에다 부처님을 모시고 불전함을 설치하고 또 천일기도내 백일기도내 하는 걸 모아서 쏠쏠이 재미를 보자 새로 생긴 암자에선 자기 일가 부치를 마담으로 고용해서 간이 다방을 시작해서 수입을 올렸다. 또 다른 암자에서도 질세라 이것저것 돈벌이 될 만한 걸 시도해봤으나 실패만 거듭하자 내년 여름엔 체면불구 영계백숙 장사나에서 한몫 보려고 지금부터 잔뜩 벼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동이 트는지 더울 때는 불빛이 조금씩 사위어 가는 듯 했으나 해프닝에 참가하는 인원은 연방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별로 줄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부처님의 거룩한 이마에 첫 아침 햇살이 비추리라. 부처님은 만물전에서 갓 옮겨온 것처럼 순백의 몸에 연지빛 선연한 입술과 두 개의 풀잎처럼 새파란 팔자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부처님이야말로 샘터가의 그 기괴한 해프닝의 진짜 연출가인지도 몰랐다. 부처님이 지금 아무리 시침을 떼고 점잖게 앉아 있어도 눈가에 감도는 은은한 미소엔 전위예술가적인 신랄함과 천진한 야유가 스며 있었다. 입가는 그게 한층 심했다. 푸른 수염 때문인지 부처님의 입가는 미구에 그가 연출한 코미디로 온 세상을 획일화시키고 말 것처럼 정력적으로 보였다. 왜 오늘은 체조 안 하실랍니까? 조 의원이 커피를 2잔 가지고 와서 배우성 씨에게 한 잔을 내밀면서 말했다. 아, 네, 여기까지 왔다 가는 것만도 힘에 부칠 적이 있어서요. 그날의 컨디션 나름이지만요. 에이, 그렇게 뭘 시침을 떼셔? 경치가 좋아서 거 정신이 팔렸노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누가 뭘 할까봐. 조 의원이 산에 오를 때 하는 딴판으로 제법 느긋한 소리로 낄낄대며 그 경치라는 걸 곁눈질했다. 공교롭게도 배우성 씨가 앉은 둔덕에서 노 여사가 제자리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노 여사의 랜턴은 라디오까지를 겸하고 있어서 그 시간에 방송되는 영어 회화를 하루도 안 빠지고 큰 소리로 따라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해서 들으면 그 여자가 결코 덮어놓고 따라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 여자는 라디오에서 가르치는 발음과는 판이한 발음을 했지만 그게 결코 혀가 잘 안 돌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발음, 방법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자기 나름의 방법이 옳다는 고집까지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What about some sugar? 2 tablespoonfuls? No, less than 1 and a half teaspoonfuls please. That is enough for me.
이런 식으로 조금도 주위의 눈치 보지 않고 깐깐한 쇳소리로 악을 쓰는 폼이 흡사 방송의 잘못된 발음을 고쳐주고 있는 것처럼 당당했다. 그 여자는 영어 공부에만 열심인 게 아니라 운동에도 극성스러워 쉬지 않고 깡총깡총 뛰었다. 젖가슴은 밋밋했지만 아랫배는 풍만해서 뛰는 대로 물주머니처럼 출렁이더니 마침내 트레이닝을 불두덩까지 밀어내리고 빨간 내복을 드러냈다. 내복까지 흘러내릴까봐 아슬아슬했지만 그 여자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쉬지 않고 영어 공부와 온몸 운동을 했다. 어쩌자고 저 나이에 영어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요? 이 며느리 저 며느리 다 마땅치 않아서 미국에 있는 맏아들한테로 갈까 보다 하고 벌써부터 벼르는 중이거든요. 미국 간다고 짝 없는 서러움이 어디 가겠어요. 늙을수록 짝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긴 그쪽 사정은 배 교수님이 어련하시려고요. 과부 서름은 호래비가 알아줘야지 누가 알아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배 교수님. 조 의원이 배우성 씨와 노 여사를 번갈아 보면서 능청을 떨었다. 저 발음은 참 특이하군요. 일본식, 아니 나라 여고사식 발음이랍니다. 노 여사는 아마 저 발음이 옳다는 생각을 미국 가서도 제대로 못 고칠걸요. 고치긴요. 저 발음으로 그쪽 사람의 되먹지 않은 발음을 호령이나 안 했으면 좋으련만. 고집이 대단한 노인이군요. 일종의 자존심인데 여기서나 그러지 딴 데서야 못 그러겠죠. 우리나라니까 나라 여고사가 잘난 거 알아주지. 요즘 사람들한테야 어디 통할 법이나 한 소립니까? 그래요 할아버지. 나라 여고사가 뭐 해먹던 됩니까? 같은 둔덕에서 쉬면서 그들의 말을 엿듣고 있던 젊은이가 불쑥 끼어들었다. 애끼 이 사람 뭐 해먹던 데라니. 학교 이름이야. 일본 나라에 있는 여고사인데 여간한 수지 아니면 못 들어가는 데였다고. 특히 한국 사람이 들어가긴 어려웠던 모양이야. 나오면 중학교 교사가 됐으니까 지금의 사범대학과 맞먹는 교육기관이지. 고등사범이건 그냥 사범이건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사범학교 교육 하나만은 난다 긴다 하는 수재로만 뽑아다가 공들여서 기차게 잘 시켰었지. 조 의원의 말씨에 알게 모르게 향수 같은 게 배어 있었다. 젊은이가 입을 삐쭉 하더니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면서 저희끼리 이죽거렸다. 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일제시대의 사범학교 교육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은 다 망쳐놓은 거 아니니? 그래, 맞았어. 그 구닥다리들이 다 죽고 나야 뭐가 좀 풀리든지 되는 노릇이 좀 있으려나. 불의의 돌팔매질처럼 당돌하게 말하고 젊은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원 저런 고약한 것들을 봤나. 뒤늦게 조 의원이 흥분해서 주먹을 흔들면서 일어섰다. 놓아두세요. 요새 젊은 것들을 말로 당하시겠습니까? 힘으로 당하시겠습니까? 하긴 그래요. 저 녀석들 필시 재수생들이겠죠? 배 교수님. 어디 가요? 대학 나와서 사회물 2, 3년은 먹은 젊은이들이던데요. 그래요? 배 교수님이 그렇게 보셨으면 어련하시겠어요. 그럼 책망은 교수님한테로 돌아가야겠는데요. 대학에서 뭘 가르치셨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래 위턱 알아보는 버르장머리 먼저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젊은이들의 꾸지람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화살은 몽땅 배 교수님이 받으신 셈이네요. 그런가요? 아침부터 어째 일진이 안 좋군요. 배우성 씨도 짐짓 풀이 죽은 신용을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펄쩍 뛰면서 배우성 씨를 위로했다. 아니 그깟 놈들 때문에 배 교수님 일진이 나쁠 게 뭡니까? 배 교수님은 오늘 우리 백수회 회원도 되셨겠다. 또 고목나무에 꽃필 날도 머지 않았겠다. 안 그렇습니까요, 배 교수님? 그런 조 의원은 천진해 보이기조차 해서 배우성 씨는 말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영어회화 방송이 끝나자 노 여사는 깡충깡충 뛰어 천막다방으로 가고 있었다.
조 의원이 가르쳐준 백수회의 멤버들은 거의 다 천막다방에 모여서 마담과 노닥거리고 있었다. 마담의 짙은 화장의 그 추악한 계치를 여지없이 폭로할 것처럼 동쪽 하늘이 장밋빛으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어찌 마담의 화장의 계치일 뿐일까? 미국의 늙은이들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악착같이 매달려 용을 쓰던 건강관리법이 한낱 망령에 지나지 않았음을 어쩔 도리 없이 드러내고 말리라. 배우성 씨는 점점 더 널리 확산되는 동쪽 하늘의 장밋빛을 바라보면서 체념한 듯 쓸쓸하게 말했다. 조 의원, 우리도 천막 밑으로 갈까요? 왜요? 코핀 방금 드시고요. 저기 백수의 회원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정식으로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지금은 모르는 척 하셔도 됩니다. 우리 회에 들어오기 전에 꼭 거쳐야 할 불문율의 절차가 있거든요.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신입 회원이 모든 회원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뭐 부담 느끼실 건 없고 술상이나 조촐하게 차리면 되니까. 요리집으로 초대한 회원도 있었지만 전 그거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늙은인 음식 맛도 음식 맛이지만 자식들 정성이 더 두터운 거니까. 며느리나 딸 음식 솜씨 자랑 겸 효성 자람 겸 겸사겸사해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죠. 초대해서 잘 먹이고 나서 새로운 회원이 되고 싶은데 받아주겠느냐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회원 일동이 짝짝 박수를 치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정식 회원이 되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고 배 교수님은 이미 우리 회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늙은이들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저 먹는 재미가 으뜸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저렇게 먹을 구실을 만드는 거죠. 우리 회원만 돼 보십시오. 먹을 건수 많습니다요. 각자의 생일엔 물론 꼭 초대해야 하지만 자식들 혼인이다, 손자 입학턱이다, 증손자 100일이다, 연달았죠. 뭐 대강 이 정도니까 정식 절차를 밟으실 때까진 모르는 척 하세요. 정식 절차가 시쳇말로 김새지 않게. 아버님, 오래 사시려고 꼬박꼬박 아침 산책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아침 식사 시간만은 꼭 지켜주세요. 식모도 없는데 군상까지 차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님 오랜만에 하신 외출인데 저녁은 친구분들하고 사 잡수고 들어오시면 좀 좋아요. 군상 차린다는 게 보통 일인 줄 아세요? 며느리 정란 여사의 추상 같은 호령이 귀에 쟁쟁했다. 배우성 씨는 그가 당면한 곤경을 타개할 지략을 짜내기 전에 우선 걷잡을 수 없이 가슴부터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상과 잔치상, 잔치상과 군상, 온 세상의 군상과 잔치상을 한꺼번에 와장창 들어 엎을 것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차서 딴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러세요, 배 교수님? 조 의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다. 그런 조 의원이 하도 순진해 보여서 5살 먹은 그의 손자보다도 천진난만해 보여서 배우성 씨는 피식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백수애란 명칭이 좀 못해서. 자식들이 웃지 않을까요? 속으로 말해요. 100살까지 살고 싶어하는 건 좀 너무하다고요. 배우성 씨는 어떻게 하든 백수애로부터 발을 빼볼 요량으로 이렇게 짓거렸다. 그러나 그 일에나마 자신은 조금도 없었다. 텅 빈 머릿속엔 아직도 빈 상과 잔치상이 와장창 무너져 내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에코가 돼서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하하하하. 조 의원이 파한대소하면서 말했다. 배 교수님 아직 젊으셔. 저도 그렇고요. 젊으니까 100살이 끔찍해 보이는 거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백수애란 명칭은 처음부터 논란이 좀 있었답니다. 처음 나온 이름은 미수애였어요. 우리 일흔 고개들은 88세면 좋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 원장 있잖아요. 저기서 지금 마담 치마폭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더듬고 있는 저 주책 늙은이 말이에요.
그 늙은이가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부득부득 백수회로 하자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원장 연세가 그때 벌써 83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99살 자신 노인에게 100세 향수하시라고 했다가 장죽으로 골통 얻어 터진 얘기하고 흡사하죠. 그럼 저 어른이 83이란 말씀인가요? 저렇게 정정한 어른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군요. 아니죠. 백수의 창립 당시가 그랬으니까 올해는 85이죠. 미수회에 노발대발한 것도 당연하죠 뭐. 백수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얼마쯤 됩니까? 혹시 연령으로라도 자격 미달이 될지도 모른다는 인류의 희망으로 배우성 씨는 이렇게 물었다. 제가 올해 72인데 아마 최연소자일걸요. 굳은 일은 제가 도맡아야 하니까요. 참, 배 교수님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절호의 기회였다. 백수 회원이 안 될 수 있고 따라서 며느리에게 거대한 군상을 안 차리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걸 놓칠 수는 없다고 조바심하면서도 배우성 씨는 얼음얼음하고 있었다. 글쎄, 나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세월하고 상관없이 폭삭 늙는 고비가 일생에 몇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상처할 때 한번 폭삭 늙고 정년 퇴직하고 나서 또 한번 폭삭 늙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우겠지만 말이에요. 아, 알아듣겠어요. 배 교수님.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다. 이 말씀이신가 본데 좋습니다요. 저보다 젊으시면 더 좋고요. 저도 말도 잘 놓고 윗사람 노릇 좀 해보게요. 그럼 여지껏 조 의원이 자기를 깎듯이 윗사람 대접했던 게 72보다 많아 보여서였던가 싶어 배우성 씨는 기가 찼다. 기가 찰수록 실제의 나이를 대기가 난감해질 뿐더러 실제의 나이도 제멋대로 오르락내리락 해서 종잡을 수 없어진다. 누가 나이를 물었을 때 속일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나지 않아서 얼음얼음하고 만 일은 50줄로 접어들자마자 비롯된 증세인데 그게 요즘하게는 부쩍 악화된 것 같다. 망령이 별거 아니다 싶다. 배 교수님, 아까 상배하시고 폭삭 늙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늙은 건 제가 책임지고 물러드리죠.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시겠죠? 배 교수님, 그땐 정말 큰 잔치 벌이셔야 합니다. 그까짓 입회잔치가 문제가 아니죠. 저기 노여사 좀 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쪽은 돌아다도 안 보고 내려가는 거. 그렇지만 이쪽을 의식하고 있어요. 걸음걸이가 어색하잖아요. 딴 건 속일 수 있어도 남녀 간의 그런 낌새만은 못 속인다고요. 못 속이고 말고요. 네, 따라가서 놀려줘야지. 조 의원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서세요. 배우성 씨가 황급히 조 의원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아따, 이 양반 벌써 그쪽 사정부터 보시는 것 좀 봐. 배 교수님은 그저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이게 다 분위기 조성이니까요. 빼도 박도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나면 일은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요. 조 의원은 배우성 씨를 뿌리치고는 의미심장하게 씩 한번 웃더니 불이 나게 노 여사를 뒤쫓기 시작했다. 배우성 씨는 될 대로밖에 더 될까 싶은 자포자기한 무력감으로 급속히 황폐해지는 해프닝의 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될 대로밖에 더 되겠느냐고 내버려둘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다. 그건 백수의 회원이 되기 위해 잔치를 베푸는 일이었다. 그 후 조 의원은 아침마다 그날이 언제쯤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 했다. 배우성 씨는 그게 빛 독촉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평생 무엇을 그렇게 겁내본 적이 있었던가 싶지 않게 그 일은 엄청나게 겁이 났다. 허심탄회하게 말할까? 아니야, 명령조가 날 거야. 곰상스럽게 의논성스럽게. 그렇지만 난 간사스러운 거라면 질색이거든.
나한테 어울리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장황한 설교조인데 인내심이 부족한 편인 며느리가 그걸 끝까지 드러나 줄까? 이도 저도 다 어려웠다. 가장 쉬운 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였다. 그러나 조 의원의 압력은 날로 심해졌다. 궁하면 통한다고 마침내 배우성 씨에게 희한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아들에게 통사정을 하고 구원을 청하는 일이었다. 아들과 말다운 말을 나누어 본 지가 몇 년 만인지 몰랐다. 그러나 혈육이니 생판 남인 며느리보다는 수월할 것 같았다. 퇴직금을 단자 회사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날, 그는 아들의 회사 지하다방에서 전화로 아들을 불러냈다.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아들은 안색이 다 변해서 허둥지둥 뛰어내려왔다. 그는 먼저 이잣돈이 든 봉투를 송두리째 내놓고 나서 자초지종을 통사정했다. 목속도 감동시킬 만큼 구슬프게. 그러니 어쩌겠니? 애미가 한번 애써줘야지. 체면상 요리집에서 하긴 암만 해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애비야, 네가 중간에서 애미한테 말 좀 잘 해다고. 간소하게 마른 안주만 장만하든 그것도 귀찮으면 요리사를 불러다 맡기든 애미 요리한껏 하라고 해라. 솜씨보다는 우선 장소가 문제니까 날짜도 애미가 뭐 끼지 않은 날로 애미 마음대로 잡되 미리 나한테 일러만 달라고 좀 전해주렴. 그럼 부탁한다. 늙은이 주책이다 생각하고 너희들이 봐줘야지 어쩌겠니? 내 또다시 이런 부탁 안 하마. 그럼 나 간다. 그건 애미한테 비용으로 보태 쓰라고 내가 전해다고. 배우성 씨는 말을 마치고 꽁무니가 빠지게 아들 앞을 도망쳤다. 그동안 한 번도 그는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았다. 아들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서였다. 그는 지하다방에서 멀찌감치 도망치고 나서야 비로소 아들로부터 못하겠다는 소리를 안 들었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고 나서 조금쯤은 당당하게 아침 산책을 나간 날 뜻하지 않은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 여사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라고 했다. 2, 3일 후 노 여사가 의식은 회복했으되 반신불수를 못 면하리라는 중간 보고와 함께 백수회원 전원이 문병을 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배우성 씨는 아직 정식 회원은 아니었지만 노 여사와 혼담까지 있었던 걸 감안해서인지 기꺼이 동행이 허락됐다. 노 여사는 잠들어 있었고 병실은 며느리인 듯 싶은 속눈썹이 짙고 피부가 맑고 입술이 얇은 미인이 지키고 있었다. 노 여사는 그동안 너무도 흉한 파파 늙은이로 변해 있어서 모두 숨을 죽이고 입을 다물고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얼굴의 모든 주름이 입가로 모여서 입이 썩어 들어가는 상처처럼 무참하게 함몰된 노 여사의 얼굴은 바로 보기 민망하게 참혹했고 그 참상이야말로 늙음의 가식없는 진면목이란 생각이 거기 모인 모든 늙은이에게 들게 했고 큰 충격을 주고 있었다. 쯧쯧. 의치 때문일 뿐이야. 배우성 씨는 단박 이렇게 생각했다. 그의 죽은 아내도 50대에 벌써 전 의치였고 병석에 있을 때도 닦을 때 외엔 그걸 빼지 않았고 닦는 일도 남편 외엔 아무에게도 안 시켰다. 남편이 그걸 닦는 동안은 손으로 입을 꼭 틀어막고 돌아 누웠다가 다 닦은 걸 내밀면 얼른 끼우고 나서야 손을 떼고 가냘프게 웃었었다. 의치를 끼워드리지 않고요. 배우성 씨는 까닭없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제하고 시중드는 미인에게 물었다. 글쎄요. 갑갑하신지 손수 빼시고 나서 안 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젊은 미인이 별꼴이야 하는 투로 차갑게 쏘아붙였다. 배우성 씨는 모든 사정을 본 것처럼 환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의치란 하루만 안 닦아도 냄새가 지독한 법이라 깔끔한 노 여사가 그걸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었겠지. 그렇다고 그 냄새나고 꼴 흉악한 걸 며느리한테 닦아달랠 만큼 뻔뻔스럽지도 못해
빼서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움켜쥐고 있는 거겠지. 배우성 씨는 속을 쥐어짜듯이 간절하게 노 여사의 의치를 손수 닦아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한때 우스갯소리로나마 혼담까지 있었던 인연으로라도 그만한 수고 좀 하고 싶었다. 의치 하나 닦아달랠 사람이 없는 노 여사의 병상의 외로움이 자신의 외로움이 되어 뼈에 사무쳤다. 먼저 간 아내는 얼마나 복 좋은 여편네였던가. 그는 마치 까다로운 화초를 가꾸듯이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아내의 병석을 향기롭고 정결하게 가꾸었었다. 두런두런 하는 기색에 노 여사가 눈을 떴다. 아니나 다를까 우선 손으로 입을 먼저 가리고 뭐라고 중얼댔다. 심한 수치심이 그 여자의 얼굴을 더욱 밉게 일그러뜨렸을 뿐 무슨 소린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배우성 씨는 둘러싼 사람들을 해치고 노 여사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의치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닦아드리죠. 그걸 끼셔야 말씀하시기도 뭘 잡숫기도 수월할 게 아닙니까? 노 여사의 남은 한 손이 허둥지둥 시트 밑을 뒤지더니 휴지에 싼 묵직한 걸 꺼내서 꽉 움켜쥐었다. 벌거벗겨도 필사적으로 치부는 가리려는 소녀처럼 앳된 수치심과 공포감이 홍조가 되어 노 여사의 쭈그러진 얼굴이 얼룩졌다. 배우성 씨는 노 여사의 단단한 주먹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나에게 맡겨요. 창피할 거 없어요. 먼저 간 우리 집사람도 온통 틀리였거든요. 내가 아침 저녁 닦아주었더랬죠. 아마 나만치 그 일 잘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자, 안심하고 한번 맡겨보세요. 배우성 씨의 음성은 달콤하고도 진국스러웠다. 노 여사의 단단한 주먹이 스르르 풀렸다. 그리고 이심전심처럼 편안하고 완벽하게 손안의 것을 넘겨주었다. 배우성 씨는 틀니에 엉겨붙은 휴지를 벗겨내고 나서 세면대에다 물을 받았다. 음식 찌꺼기가 말라붙은 틀니를 물에 담가 불린 연후에 대강 씻고 나서 다시 치약 묻힌 칫솔로 박박 앞뒤를 닦아냈다. 그 칫솔의 임자인 듯 싶은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농담 좋아하는 백수의 늙은이들도 그동안은 조용히 숨들을 죽이고 있었다. 아침 저녁 이 일만은 거르지 말고 꼭 해드리도록 해요. 배우성 씨는 아직도 눈살을 못 풀고 있는 젊은 여자에게 이렇듯 일러주고 나서 다 닦은 틀니를 노 여사에게 건네주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배우성 씨는 차마 못 들을 소리를 엿듣고 말았다. 엿들을래서 엿들은 게 아니라 마당에서 놀고 있던 손자가 대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설 수가 있었는데 마침 며느리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뭐라고요? 백수애라고요? 날더러 그 백수애인지 100살까지 살고 싶어 환장한 노인들의 망령회인지의 뒤치다거리를 하라고요? 당신 아버지 이제 60이에요. 100살을 사시면 도대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겠다는 소린 줄 알아요? 자그마치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아침 산에 오른다. 약수를 퍼마신다. 극성을 떨었던 거예요. 아유 지긋지긋해. 아유 내 팔자야. 변변치 못한 녀석 같으니라고. 제 여편네한테 그 말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 굽실댄 게 벌써 며칠 전인데 이제서야 그 말을 꺼냈노? 그러나 그것보다 배우성 씨에게 더 큰 충격이 된 것은 그가 60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었다. 배우성 씨는 실은 정년퇴직한 게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해직을 당했다. 그는 그 까닭을 납득하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납득하는 쪽으로 자기를 잘 다스렸다. 그러나 해직을 당하고 보니 여지껏 이룩한 걸로 믿은 지위나 업적이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어이없이 허망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몸이 매여 있을 땐 하고 싶은 것도 많더니만 그게 풀리자 무소속감 자체에 휘둘리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무소속감은 참담했다. 여북해야
백수회까지는 너무했다 손 치더라도 약수터 늙은이 축에 자진해서 속하려 했겠는가. 그러자니 오래전에 정년퇴직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그게 그만 스스로에게까지 나이를 속이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남을 감쪽같이 속이려다가 탈로가 나면 무안하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려다가 탈로가 났을 때처럼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이 무안하진 않을 것 같았다. 배우성 씨는 며느리의 푸념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자리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에게 아직도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다면 그건 감쪽같이 그 자리에 잦아들어 버리는 일이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교수라는 사람 참 안 되었죠. 제일 뒷부분의 이야기가 나름 반전이 되었는데요. 사실 배교수의 나이는 백수회에 가입조차 하기 힘든 젊은 나이였던 것입니다. 이제 60대라니요. 제일 나이 어리다는 조 의원이 72이었으니까 그 나이 근처엔 가지도 못한 배교수의 나이를 알았다면 모임의 입회 자격이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교수의 사연이 듣고 보니 좀 짠한 부분인데요. 그가 자기 나이를 그렇게 잊고 노인들 쪽으로 묻히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소속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급작스럽게 해직을 당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가 가장 겁내했던 것은 무소속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무력감, 두려움, 자신은 이제 사회적으로 쓸모없어진 존재라고 느끼는 데서 오는 공포가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을 때 소원했던 친구들을 그렇게들 찾는가 봅니다. 친구만큼 마음을 편하게 하는 존재가 없으니까요. 그 속에서 과거에 같이 소속되었던 소속감의 희미한 연대의식도 느끼고 또 서로 의지를 삼게 되겠죠. 배 교수도 조 의원도 백수회 회원들도 젊을 땐 그들 나름의 지위에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그때의 현재의 삶을 가꾸며 살았을 텐데 나이 들고 힘이 빠진 지금에 와서는 지금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일부였던 그 시절을 자랑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누가 뭐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생명의 기본 욕구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백수회를 며느리의 말처럼 100살까지 살고 싶어 환장한 노인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모습으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젊은이들 못지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사 작가의 천변 풍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